개발자님의 지난 시간에 신덕식 영어 유튜브를 통해서 최초로 공시해 주셨고 특허 출원을 전 세계에 타전하였음을 공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겁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독을 통해서 또한 구전을 통해서 뜨거운 이슈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정치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 입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어 오늘 다시 한번 첫날 방송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개발자님 모시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혹 아직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예, 우리 개발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이 정책을 신덕식 영어 유튜브를 통해 최초로 공시될 것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높은 계획으로 섭리로 이렇게 공시하게 되어 저 또한 감사드립니다. 신덕식 영어 유튜브 채널을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책을 알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취지로는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고령화 인구와 젊은 층의 핵가족이 함께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초고령화 인구가 내년 2020년에는 젊은 층의 핵가족 1인 가구를 처음으로 추월하게 됩니다. 연령별 현황은 극도로 초고령화의 모형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노인 임대 아파트 및 요양원의 형태인 영구 임대주택 정책은 매월 노인들의 수입 중에서 상당한 금액이 임대료 부담으로 인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현재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은 병원, 입원실 형태의 1인실, 2인실, 4에서 6인실, 화장실과 샤워실은 층마다 한두 개씩 설치되어 공동 사용하고 있고 가족이 면회를 와도 한정된 시간만 허용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비해 연금 개혁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본 정책은 대통령님의 맞춤형 복지정책의 뜻을 따르고 본 법인은 종신 임대 아파트를 통한 노인의 주거 안정 및 맞춤형 복지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본 정책이 제도화되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문제도 같이 해결됩니다. 주택정책 변화의 필요성으로는 정부는 지금부터 주택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예측하고 인구 감소와 가구 증가율 또는 빈집 증가율, 정부 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축한 임대 아파트가 그냥 전환되지 않고 사업자가 빈집으로 향후 방치해야 할 아파트 등을 예측해서 통일 대비한 빈집 관리 등 총괄한 주택 공급의 총량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예측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요약을 참 잘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러한 복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일반적인 서술이 아닌 포인트, 즉 강조점만 한 번 더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정책 취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즉 노인 복지 정책 및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후 대안으로서는 사회 안정화 정책을 다음 세 가지로 강조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지로는 아무리 오늘날 현 정부와 지난 정부가 갖고 있는 복지 정책으로는 새로운 시대, 즉 2020년대는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고령화 인구와 젊은 층의 핵가족이 함께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초고령화 인구가 내년 2020년에는 젊은 층의 핵가족 1인 가구를 추월하게 됩니다. 연령별 현황은
극도로 초고령화의 모형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존의 모든 복지정책은 주택 따로 일자리 따로, 즉 주택과 일자리를 따로 생각하는 데 따른 오류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를 통해서 미래, 즉 다시 말해서 미래의 주택을 어떻게 마련하는가에 대해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차원에서 설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스템상에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노인 임대 아파트 및 요양원의 형태인 영구 임대주택 정책은 매월 노인들이 수입 중에서 상당한 금액의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세 번째 대책으로는 문제점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대책으로 정부와 국회는 급격한 인구 감소에 대비해 연금 계획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본 정책은 대통령님의 맞춤형 복지 정책의 뜻을 따르고 본 법인은 종신 임대 아파트를 통한 노인의 주거 안정 및 복지 정책의 목표로 합니다. 예, 이렇게 신기한 복지 정책과 일자리 정책을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 한번 더 주택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 정책 변화의 필요성은 한마디로 시스템의 변화이며 패러다임의 적극적인 변화입니다. 여러 번 강조하였다시피 주택, 복지, 일자리의 통합된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변화 및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지금부터 주택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시점으로 예측하고 인구 감소와 가구 증가율 또는 빈집 증가율, 정부 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축한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되지 않고 사업자가 빈집으로 향후 방치해야 할 아파트 등을 예측해서 통일 대비한 빈집 관리 등 총괄한 주택 공급의 총량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예측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개발자님 이제 서론을 넘어 본론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신청자들을 위해서 본 패러다임에 대한 정책의 요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정책안에 대한 요점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국가 과제인 저출산을 노후 보장 제도를 통한 출산 문제 해결 정책이 됩니다. 본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 변화인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이 일어나면서 청년 실업자가 해결 정책이 됩니다. 우선 사업 60대 이상자 종신복지 제공 임대 아파트와 식사 제공한 노후 보장 정책이 됩니다. 다시 정부로 입금되는 자금 운용 계획안을 제시합니다. 예, 개발자님 참 잘 들었는데요. 이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앞서 총정리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예, 이제 수년 후이면 노인 인구가 청년 인구를 추월할 것이며 지하철의 노인 좌석 및 교통약자의 좌석이 일반 좌석을 추월할 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국가나 개인이 이를 위한 준비 또는 대책이 없으면 우리들의 후대는 불행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젊어서부터 연금이 준비되지 않은 많은 고령화 인구가 현실적으로 비참한 사각지대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취직을 못해 좌절한 젊은이들은
끝없이 사회 곳곳에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희망의 대안은 정말 없는지 자포자기한 세대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됐고, 이 점 바로 이 정책의 진정성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 이 둘째 날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제가 사회자로서 참 우리 이 게스트분을 통해서 개발자님을 통해서 들은 바는 정말 진기하고도 놀라운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다음 날에 셋째 날에 좀 더 자세한 것을 알려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개발자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